여러분, 시장통이 무너진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실제 말입니다. 시장통에서 매출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표, 쉽게 말하면요, 이동식 신협의 활동입니다. 신용협동조합은요, 이 시장통을 돌아다니면서 말입니다, 사실 상인들의 프라이빗 뱅킹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거든요. 심지어 말입니다, 그 가게의 매출이 얼마가 되고 또 그 가게는 한 달에 얼마를 흑자를 내는지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말입니다, 서울에 있는 시장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경동시장, 또 청량리시장, 여기를 쭉 돌아다니면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납을 받습니다. 수납을. 오늘 하루 장사한 것도 수납받고요. 또 그 외에 어떤 상인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수납이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좋을 때는 하루 2억 원 정도가 넘었다고 하는데 요즘은요 5천만 원 정도에 그친다고 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5천만 원보다 더 떨어지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그칠 때도 있다고 해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면 이건 심각한 수준이죠. 하루 2억 원에서 하루 2천만 원까지 떨어졌으면 10분의 1 토막이 났다는 이야기잖아요. 5천만 원도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뭐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거의 뭐 매출이 대폭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경동시장은 그래도 서울에서 가장 큰 회사입니다. 시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출이 4분의 1 토막, 평균 4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것은 매출이 거의 다 대폭락을 했다고 봐야 되죠. 그만큼 심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양령시장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해요. 양령시장에서 실제 또 수납을 받고 있는 경동신협의 이야기에 따르면 말입니다, 지금 많이 받을 때에 3분의 1 정도밖에 그치지 않는데요. 3분의 1. 그러니까 하루에 한 2천만 원 정도 거친다고 합니다. 잘 나갈 때는 6천만 원, 7천만 원까지 거쳤는데 3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거죠. 3분의 1 토막이. 물론 말입니다, 이 경동시장이나 양령시장이나 여기는 여름이 비수기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다는 거예요. 거의 뭐 폭락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이게 뭐 장난 아니죠. 실제 말입니다, 보통 한 사람당 이 신용협동조합에서 관리하는 가게 수가 한 12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120개 내지는 150개 점포를 돈다고 하는데 어느 한 곳 상관없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상태가 최악이라는 거죠. 실제 말입니다, 실제 시장은요 적막감이 감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신용협동조합 이 직원들의 어떤 수납관리는요 현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작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얼마를 가지고 오늘 벌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얼마나 얼어붙었는지 아니면 잘 나가는지를 짐작케 하는 바로미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게 4분의 1 토막, 심지어 3분의 1 토막, 더 가서는 10분의 1 토막까지 난다는 것은 여러분 상황이 그만큼
나빠졌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말입니다. 청량리 종합시장을 실제 유동인구의 어떤 변화를 보면 말입니다. 심각합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 13,000명 정도가 하루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의 위기가 쉽게 말하면 시장을 강타하면서 말입니다. 하루 유동인구가 4,500명으로 뚝 떨어졌어요. 3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3분의 1 토막이. 그리고는요, 이게 회복이 잘 안 됩니다. 2021년에는 6,000명 정도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고요. 2022년 1월에 8,000명을 올라가면서 좀 좋아지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두기도 해제가 되고 보건에 대한 위기, 코로나19의 위기도 점점 좀 약화되는 모양새가 되니까 좋아지는 듯 보였거든요. 게다가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으니까 이게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정치인들이 찾으니까 유동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6월에 들어서서 다시 5,000명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5,000명대로. 5,000명대로 다시 떨어지니까 이게 2020년하고 지금 비슷한 모양새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올해 말입니다. 월 평균 매출액이 약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매장별로. 약 150만 원. 이게 잘 나갈 때는 말입니다. 200만 원도 되고 250만 원도 되는 게 현실이었는데 지금 뭐 150만 원 정도로 떨어졌다고 하니 이게 뭐 얼마나 심각했는지 지금 짐작이 되지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장사는요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시장통이 무너진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잖아요. 이게 사실인 게 말입니다. 장사가 안 되고 그에 따르는 영업이익도 줄어들잖아요.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돌려막기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중채무자 수 추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9년에는요 자영업자 중에 13만 1,000명이 다중채무자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현재 38만 2천 명입니다. 거의 3배가 늘어났죠. 3배. 이게 뭐 겨우 말입니다. 여러분. 거의 한 3년 새 3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금액도 장난 아닙니다. 2019년에는 101조 5천억 원이었던 것이 2022년 3월에는요 183조 1천억 원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3년 사이에 거의 뭐 82조가량 늘어났습니다. 82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자영업자들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영업자들 무너지는 거. 뭐 심각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전체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떤 부채가 안 그래도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자중채무자들이 이만큼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취약차주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취약차주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말입니다. 실물 경제에 오는 타격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2022년 3월에 183조 1천억 원이 됐다는 것은요. 자영업자 발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체 부채가 960조 7천억까지 늘어난 상태거든요. 이게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무려 말입니다. 100%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480조 5천억 원이 늘어났으니까요. 장난 아니게 늘어났습니다. 480조 5천억 원. 그런데 그중에서 다중채무자들이 또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말입니다. 부채 폭발의 위기가 지금 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 위험하다. 소상공인 붕괴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최근의 표현들을 보면요, 이거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자영업자 대붕괴, 예, 소상공인 대멸망, 뭐 이런 표현까지 아주 쉽게 등장하는 걸 보면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거의 지금 자영업자발 부채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정부에서도요,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영업자 부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2022년 1분기가 960조 7천억 원이잖아요. 그럼 2분기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대로 분기별로 늘어나는 속도로 늘어난다면 여러분 적어도 말입니다. 980조가 넘어설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올해 내로 자영업자 부채가 1000조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1000조.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지금 자영업자의 어떤 부채 폭발이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사라도 그나마 잘 되면 말입니다. 영업이익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장사가 안 되면 말입니다. 매출 대폭락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잖아요. 게다가 시장통이 무너진다고 지금 제목을 달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요,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힘도 그만큼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 2019년까지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했거든요. 그러다가 2020년부터는 이게 거리두기 제한을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영업 제한도 했죠. 사적 모임도 제한을 했죠. 이러다 보니까 버는 게 없었어요. 그렇다고 정부의 충분한 보상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 자영업자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영업자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어려워진 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그야말로 최악의 어떤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거든요. 지금 다중채무자가 그렇게 늘어난다는 것은요, 부채에 부채, 빚에 빚, 대출 돌려막기 내지는 카드 돌려막기도 지금 현장에서는 성행한다는 이야기예요. 더 심각한 것은요, 대출이 더 이상 안 된다는 것. 이제 이것은요, 결국 자영업자들이 만세를 부르는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세라는 게 디폴트 아니에요. 채무 불이행. 나는 더 이상 빚 못 갚아 하고 만세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금융위기의 시작입니다. 저는 언제든 이게 관리를 잘 못할 경우 자영업자 부채가 폭발해서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것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말입니다. 자영업자 부채는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이라서 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어떤 절망감은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진짜 걱정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말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말입니다. 물고 늘어지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앉아갖고 물고 늘어져서는 안 되고요. 움직여야죠. 매출 채널을 더 늘리면서 움직이고 그러면서 더 노력하면 분명히 방법이 있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지금은 살아나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월요일이니까 한 번 더 해보자 하고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